윤석열, 이재명, 다시 양강, 구설도 나란히. 자, 먼저 대선 주자 관련 여론조사 결과부터 하나만 좀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김은미 기자. 네. 상당 기간 이재명 지사, 윤석열 전 총장, 이낙연 전 대표 3강 구도로 흘러갔었어요. 네. 자, 최근 여론조사 어떻게 좀 변화가 좀 있을까요? 네,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후보의 갈등이 채다 수습이 되기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임에도 불구하고 이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상당히 높게 반등하는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윤석열 후보가 30.4%로 1위를 했고요. 2위가 이재명 지사 27.7%로 2위입니다만 윤 후보랑 2.7%포인트 차이로 이 오차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뭐 사실 1, 2위를 두 사람이 다투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근데 한 달 전에 이 여론조사랑 비교를 해보면 윤석열 후보는 8.4%포인트가 오른 거고 이재명 지사는 이 3.9%포인트가 이 오른 수치이기 때문에 사실 다른 여론조사에서 지금까지 발표된 걸 최근에 보면은 윤석열 후보가 이 이재명 지사한테 좀 상당히 많이 떨어지는 오차범위 밖으로 이 2위를 하는 모습이 많이 포착이 됐었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번에는 이 지지율을 다시 회복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3위는 14.1%로 이낙연 전 대표였었는데 사실 이 구도가 한 달여쯤 전에 윤석열, 이재명 양강 구도의 이 3위, 1중 이낙연 전 대표였어도 이 구도를 다시 돌아왔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걸로 보입니다. 최근 나온 여론조사에서 보듯이 다시 윤석열 후보 그리고 이재명 지사 양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야 1위 주자들, 그런데 최근에 두 사람 다 리스크가 조금 더 크게 좀 부각이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좀 짚어보죠. 먼저 윤석열 예비 후보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동석 기자. 어제도 우리가 잠시 전했어요. 지난 주말에 윤석열 캠프 내에서 이준석 대표 체제를 흔들고 비대위를 세워야 한다라는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보도가 있었어요. 그리고 윤석열 예비 후보는 이에 대해서 황당무계한 보도다 선을 그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승민 후보 측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공격이 계속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비대위 추진설에 대해서 윤석열 그리고 유승민 캠프 내 입장차는 현재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윤석열 캠프에선 황당무계한 가짜뉴스, 이렇게 앵커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런 비대위 추진설 보도는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는데요. 캠프 내에서 비대위 추진에 대한 어떤 얘기도 없었다, 그러면서 확실한 선을 긋고 있는 모습입니다. 캠프 내에서도 비대위 추진에 대한 어떤 얘기도 없었다, 이렇게 억울함을 드러내고 있는 건데요. 하지만 유승민 캠프 입장은 정반대입니다. 유승민 캠프 대변인의 발언 한번 들어보실까요? 황당무계하다고 했고 찌라시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근데 나중에 결국 그게 다 사실로 밝혀졌었습니다. 예. 그리고 여의도에는 이런 소문이 있지 않습니까? 여의도에는 비밀이 없다. 실제로 캠프 관계자들로부터 비대위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는 기자들이 수도 없이 많은데 그 기자들은 그럼 과연 귀신에 홀린 거겠습니까? 기자분들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 공공연하게 이야기를 하고 다니더라. 네, 김웅 의원은 윤석열 캠프 관계자가 비대위 얘기를 하는 게 캠프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비난을 쏟아내기도 했는데요. 비대위 추진설을 둘러싼 공방, 양측 캠프 전체로 현재 확산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자, 그런데 이 기자, 이 과정에서 또 윤석열 후보 측은 유승민 또 후보 측을 이렇게 또 역공을 또 펼쳐요. 네, 맞습니다. 비대위 추진설을 계속해서 주장하는 유승민 캠프를 향한 윤석열 캠프의 불만이 현재 노골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석열 예비후보 측은요, 이준석 대표가 빠지자 유승민 후보가 긴급 회견을 열었다, 이러니 두 사람의 사이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 이런 불만을 내세웠는데요. 우연의 일치가 아닌 둘이 짜고 이런 모습을 보여줬다, 이런 목소리를 현재 강조하려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유승민 후보 측은 물론 이준석 대표는 현재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또다시 공방으로 이어질까 양측의 모습은 현재 굉장히 조심스러운 모습입니다. 결국 풀리지 않는 모습으로 이대로 후보자 간 공방은 계속될 것이란 분석이 현재 지배적입니다. 이준석 대표가 뒤로 빠지려고 하니까 바통 터치하듯이 유승민 의원이 긴급 회견을 열어서 윤석열 후보를 강하게 비난했다. 이러니까 두 사람을 의심하는 거 아니냐, 윤석열 후보 캠프 측에서 또 반격을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캠프에서 올린 구인 광고가 또 구설에 오르는 것 같습니다. 김은미 기자. 네. 이거는 또 무슨 내용이에요?
네, 지난 19일에 이 경찰대 총동문회 홈페이지에 구인글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이 제목이 윤석열 대선 캠프 근무 희망자 모집인데요. 여기에 보면 광화문에 있는 캠프에서 근무하고 2명을 뽑고 수사정보 경력자나 변호사 자격 소지자를 우대한다라는 굉장히 구체적인 구인 조건도 기재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지금 캠프에서 일할 경찰의 정보통, 수사 전문가, 법 전문가를 지금 찾고 있다라는 건데 이 구인글에 이 다른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 강하게 비판을 하고 나섰습니다. 먼저 원희룡 후보, 체계적인 권력기관 사유화에 나선 거냐라면서 이 윤석열 후보의 이 권력관 문재인 정권이랑 하등 다를 바가 없다라고 비판을 했고요. 유승민 후보 22년째 지금 내가 국회에 있지만 저런 구인글은 처음 본다라고 얘기하면서 사실이라면 황당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국민의힘의 비판이 이 정도면 민주당은 당연히 더 센 강도로 비판을 했겠죠. 네. 이 민주당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이 경찰이 상당수가 있는 게시판에 저런 글을 올리는 건 이 선거를 우습게 보는 거 아닙니까? 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한편 윤지영 기자, 네. 민주당 여론조사 1위 달리는 이재명 지사도 경찰 관련해서 또 무슨 구설이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경우에는 이 비리 경찰을 경기도 산하기관의 임원으로 채용을 해서 논란을 빚고 있는데요. 이 관련 논란을 좀 살펴보면 지난해 11월에 경기도 산하기관인 시장상권진흥원의 상임이사 자리에 경찰 간부 출신이 임명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알고 보니까 경찰 재직 당시에 이 기업가에게 뇌물을 받아서 지난 2013년에 대법원에서 실형 선고까지 받은 사람이었던 거죠. 이 시장진흥원 측은 취업 제한 기한 5년이 다 지난 이후에 이 적법하게 채용을 했다라고 해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야당은 이 자리가 연봉이 1억 2천만 원이나 되는 자리인데 이 비리 경찰을 채용했다는 것을 놓고 비판을 내놓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해당 상임이사 자리가 새로 생긴 자리인데 네. 이게 새로 생길 그 당시에 도의회도 모르게 신설 절차를 진행했던 정황도 드러나면서 이 논란이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면 또 뭐 지사 관련해서 얘기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김은미 기자, 네. 여기에 더해서 정말 지사 찬스 얘기가 또 나와요. 이거는 무슨 연유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번엔 경기도가 이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이 국회 앞에서 이 여는 토론회, 이 토론회가 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토론회를 여는 장소가 여의도인 건데요. 왜 경기도가 이 여는 토론회를 굳이 여의도에서 합니까? 라는 이런 비판부터 토론회의 주제가 이 이재명 지사의 공약인 기본주택, 기본금융 등이 들어가다 보니까 결국 경기도지사의 자리를 활용해서 본인 대권가도에 쓰는 거 아니냐라는 이 지사 찬스 비판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경기도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이게 입법 협조가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여의도에서 하는 것이고 사실상 국회 안에서 토론회를 해야 되는데 지금 국회가 이 코로나 때문에 안에 들어가서 이 토론회를 열 수가 없는 상황인 만큼 국회 앞에서 토론회를 여는 것뿐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동석 기자, 이재명 지사 얘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어제 민주당 송영길 대표하고 만찬 회동했잖아요. 세간의 이심 송심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와요. 이 부분 만찬하면서 이 부분 신경 많이 쓰이지 않았을까요? 네, 신경 상당히 쓰였을 것 같습니다. 송영길 대표와 이재명 지사가 어제 서울 마포의 한 식당에서 만났습니다. 1시간 동안 만찬 회동에 나선 건데요. 송영길 대표는 만찬이 시작되기 전에 이재명 지사를 향해서 오랜 민주당 동지다 이러면서 치켜 세우는 모습을 보이기까지 했는데요. 만찬은 화기애애한 모습이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당시 모습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해봤는데요. 함께 보고 오시죠. 이거 벗읍시다. 이거 풀리니까. 벗어도 밥 먹으면 되니까. 예. 우리 마스크에 그 스트레스가 있어가지고. 마지막까지 경선이 잘 마무리돼서 원팀으로 될 수 있도록 민주당이 그래서 마침내 내년 대선에 국민의 신임을 다시 얻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뭐 개인적으로 아주 오랜 인연이 있는 분이신데 우리 송영길 당대표님께서 당 경선과 관련돼서도 큰 무리 없이 뭐 저는 살짝 불만이 없진 않지만 아주 안정적으로 잘 관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반드시 우리 정권 재창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술 좀 자주 사주세요. 자 이걸로 완전합시다. 네, 이 지사는 만찬 이후 기자들을 만나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모든 후보가 만족하는 경선 관리가 가능하겠냐. 조금 아쉬운 게 있는데 다 이해하기로 했다면서요. 은근 섭섭함을 드러내면서도 오해가 없음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소 의원님, 지금 여야 1위 주자들 내용 딱 쭉 다 들었는데 윤석열 후보는 지금 유승민 후보하고 또 거세게 또 붙는 것 같고 이재명 지사는 또 도지사 때문에 지사 찬스 얘기 또 계속 나온 것 같고 이게 잽도 계속되면 이게 데미지가 크잖아요. 이 두 사람 어떻게 보세요, 논란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이슈가 발생하는 것 자체도 중요하고요. 그 이슈에 어떻게 대응을 하는가 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히려 대응 여하에 따라서는 그 위험 자체를 기회로 삼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윤석열, 이재명 두 후보 입장에서는 아마 계속해서 앞으로도 뭐 후발 주자들로부터 계속 공세를 받을 거예요. 이제 그 상황에 어떻게 대응하느냐. 이 위기 관리가 중요한 시점이 된 거죠. 윤석열 후보도 마찬가지로 뭐 유승민 후보 포함해서 홍준표 후보 등 계속해서 날선 공방이 앞으로 아마 더 치열하게 펼쳐질 겁니다. 그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하냐. 이게 뭐 신경질적으로 왜 자꾸 나만 갖고 그러냐 이렇게 반박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겠지만 조금 더 크게 그것을 받아 안으면서 오히려 그것까지도 포용해가면서 자신의 얘기를 할 줄 아는 이러한 정치력, 그러한 어떤 정치적인 맷집, 근육 이런 것들을 보여줘야 거기에서 이제 자신의 지지율 자체가 하나 더 올라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요즘에 약간 저는 좀 아슬아슬한 느낌을 약간 받습니다. 아, 아슬아슬해요? 예, 그러니까 이 지사직을 유지한다는 것 자체는 저는 뭐 유지하는 것 자체가 큰 문제는 아니다라고 보는데 과거에도 뭐 안희정 전 지사나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 과거에 나왔을 때 지사직을 유지하면서 계속 했으니까요. 그런데 어쨌든 이 지사직을 유지한다라는 것은 이 행정 영역에 있어서 이 지사라는 행정의 어떤 역할과 대선 후보로서의 정치적인 영역을 두 개를 같이 가져가고 있는 것인데 네네. 이것이 자칫해 하다 보면은 두 개가 이제 섞여버리면 그것이 상당히 이제 이른바 리스크 요인이 될 수가 있거든요. 특히 이제 경기도의 경우에는 아까 이제 플래카드도 쭉 나왔지만은 경기도의 예산을 예를 들어 이재명 지사의 어떤 홍보 쪽과 관련해서 사용한다라는 이런 의혹들을 이제 이낙연 전 대표 측에서 최근에 좀 제기를 했었습니다. 이런 등등 포함해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조금 이재명 지사가 그런 부분에서의 그 구분을 좀 분명히 해야 될 필요는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